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섬유산업의 발전 강좌를 맡은 류상인입니다. 이번 강의는 마지막 12번째 강의로 섬유산업의 기업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까지는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섬유산업의 성장과 노동 환경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섬유산업의 발자취를 남겼던 기업들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해방 이전의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산업의 상위 몇 개의 기업을 뽑는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대기업들이 거의 모두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다면 시가총액으로 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장기업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이나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과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재무상태나 매출액을 알려주는 자료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것은 1970년대 이후입니다. 따라서 해방 이전의 조선인 섬유기업 중 상위 기업을 뽑으려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업원수라는 기준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종업원수가 앞서 말씀드린 자기자본이나 매출액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기계를 많이 활용하는 기업은 종업원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상태나 매출액을 알기 어려울 때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를 나누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1966년 처음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이 제정됐을 때도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가 200명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전에는 각 기업의 종업원 수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 1920년대에는 전국의 공장을 망라한 공장 명부가 없었고 1930년대에는 조선 공장 명부라는 자료가 발간됐지만 종업원 수에 따라 A, B, C, D라는 기호를 써두었을 뿐 몇 명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1933년에 조선총독부 항모국 사회과에서 발간한 공장 및 광산의 노동상황 조사라는 책자에 1931년 6월 말 현재 종업원 100명 이상인 공장 명부가 실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그 중에서 섬유기업들을 뽑아낸 것입니다. 상위 10대 기업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8개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소재지를 보면 경성과 나중에 경성으로 편입되는 영등포에 가장 많은 4개 기업이 위치했습니다. 다음으로 평양에 2개 기업, 예산과 공주에 2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조직 형태로 보면 평양에 2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기업은 모두 주식회사였습니다. 업종을 보면 제사업이 3개, 직물업이 3개, 편직업이 2개입니다. 경성방직이 방적 설비를 갖춘 것은 1936년부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면방직업이라기보다는 직물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종업원 수를 보면 1931년 시점에서는 대표적인 해방 이전 섬유기업으로 알고 있는 경성방직보다 조선제사나 충남제사가 종업원 수가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성방직은 1930년대에 성장했지만 제사기업들은 1930년대 제사업이 정체함에 따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표의 오른쪽에 있는 자본금과 설립연월은 다른 자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평양의 2개 기업을 뺀 나머지 회사 기업들은 동양경제15사에서 발간한 조선은행회사 조합요록 1931년판을 참고했습니다. 자본금은 불입자본금, 즉 납입자본금입니다. 당시에는 매년 자산 재평가를 거쳐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규칙은 없었기 때문에 납입 당시의 자본금을 단순 합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양의 2개 기업의 자본금과 설립연월은 평안남도에서 1930년 발간한 산업통계서를 참고했습니다.
1929년의 수치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성과 영등포의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평양의 두 양말 공장과 충남의 두 제사 공장은 자본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업원수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 중 몇몇 기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종업원수가 많았던 조선제사는 명성황후의 친척으로 19세기 말 출세가도를 달렸던 민병석 등이 1920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33년 9월 1일 조선일보에 실린 조선제사 공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조선인 기업으로는 저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소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화신백화점, 두 번째는 경성방직이었습니다. 조선제사는 1920년대 다른 제사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다가 1930년대 들어 경영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조선에 진출한 일본 제사 대자본들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1933년 봄에 절개 수술에 가까운 정리를 하고 신경영자가 재생의 길을 밟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경영자는 호남 지주인 김종익입니다. 하지만 조선제사는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새로 경영을 맡은 김종익도 1937년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결국 1940년 초에 조선제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조선제사의 토지 건물 설비는 조선제사의 자회사로서 1935년 설립된 자본금 15만 원의 동광생사가 인수했습니다. 동광생사를 경영하던 고원후는 1950년 전쟁의 혼란 가운데 납북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종업원 수가 많았던 충남제사를 보겠습니다. 충남제사는 예산과 인근의 조선인 지주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제사의 초대 사장이었던 성낙규는 예산의 대지주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1913년에 호서은행을 설립한 바 있고 1926년에는 제조업에도 진출했던 것입니다. 지주 출신들이 중심이었던 충남제사의 소유와 경영은 1930년대 들어 제사업이 정체 쇠퇴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어려워지자 충남제사는 1933년부터 일본 미쓰이 물산의 자금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쓰이 물산은 자금을 지원해주는 한편으로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대리인으로 김동경이 파견됐고 이후 창업자인 성낙규와 경영대리인인 김동경이 공존 대립하는 모습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성낙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1942년에는 김동경이 최대 주주가 되어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충남제사는 1950년대 평안북도 출신의 최태섭에게 인수됐습니다. 최태섭은 1957년에 설립한 한국유리공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경성방직입니다. 경성방직은 고창의 대주주 집안 출신인 김성수, 김현수 형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김성수가 1919년에 경성방직을 설립했는데 당시 나이 28세였습니다. 김현수도 일본 유학을 마치고 1922년부터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김성수가 교육사업 등에 전념하게 되면서 사실상 경성방직의 경영은 김현수가 맡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33년 8월 31일 조선일보에 실린 경성방직과 그 인근의 모습입니다. 경성방직은 저명한 조선인 기업으로서 화신백화점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됐습니다. 경성방직은 1930년대 조선 면방직업의 성장에 발맞춰서 1936년에 면사 면포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1931년 75만 원이던 자본금은 1941년에는 28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성방직은 해방 후에도 한국 면방직업의 주요 기업으로서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김성수, 김현수의 매부인 김용환이 대표이사였고 1970년대에는 전문 경영인이 맡다가 1980년대에는 김용환의 아들인 김각중이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사명은 1970년 경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김성수의 아들들은 동아일보를, 김현수의 아들들은 삼양사를 이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견레이온 직물을 생산했던 대창직물과 조선견직을 보겠습니다. 대창직물은 19세기 말 종로의 시전상인이었던 백윤수의 자식들이 1924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회사 설립은 1924년이지만 견직물 생산은 1919년에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1916년에 대창무역이라는 회사를 세워 중국산 견직물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1920년부터 자체 생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1922년 백윤수가 사망한 후 백낙원, 백낙중, 백낙승, 삼형제가 경영을 이었고 이들은 대창무역의 직물부를 독립시켜 대창직물을 세웠습니다. 1920년대 불황기에 대창직물의 경영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 1930년대 들어 견레이온 교직물의 생산에 나서면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대창직물의 공장은 지금의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었고 1934년에 지금의 동대문구 휘경동에 두 번째 공장을 지었습니다. 1935년에는 자본금 75만 원의 대창직물을 설립해 두 번째 공장을 운영하고 대창직물은 해동직물로 상호를 바꾸어 첫 번째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1939년 백낙원이 사망하자 백낙승이 태창직물과 해동직물의 사장이 됐습니다. 백낙승과 그의 아들 백남일은 1950년대 들어 가네가우치 방정의 영등포 공장을 불화받아 태창방직을 설립하고 일명 태창재벌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몰락 후 부정축제자로 몰렸고 결국 백남일 등은 전 재산을 국가에 몰수당하고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섬유산업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비디오 아티스트로 유명했던 백남준이 백낙승의 아들 중 한 명입니다. 한편 태창방직의 영등포 공장은 1963년 제1조선인 기업인인 서가포에게 불화되어 판본방직이 됐고 이후 방림방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방 이전의 주요 섬유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해방 이후의 주요 섬유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